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샬레 진행을 맡은 이동근입니다.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현재 시각 14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이스샬레 8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과몰입이 가득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을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써주시면 다음 회차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포함 이제 2명의 패널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간단히 돌아오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에른 뮌헨 팬 하고 있는 이제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볼프스부르크 응원하고 있는 김상윤입니다. 네, 저번보다 한 명 늘었네요. 저번에는 상윤 씨랑 둘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주 오지 못하다 보니까 네. 본가가 멀어서 그런데 이젠 할 수 있을 때마다 참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영님 정도면은 나름 비교적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편이에요, 많이. 그렇죠. 네, 자주 많이. 예. 그렇죠.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은 성실한 겁니다. 그죠. 저는 대축적으로 기준을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저도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저희 이제 병철님이랑 동근님이랑 네. 저랑 네.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이제 그 약간 게스트 형식처럼 네. 다른 패널 분들 정기적으로 가끔씩 나와주시는 걸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네. 있어요. 녹음. 근데 병철님이 MC를 2주째 유기하셨습니다. 아, 이게 제가 사실 MC를 보면 안 되거든요. 제가 3순위인데 이제 MC 3순위인데 이순이는 원래 누구? 원래 이제 하시던 대은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1순위가 이제 사실 대은님으로 데려온 건데 네. 네. 대은님도 뭐 일정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이번 주는 그래서 2순위가 병철님, 그래서 3순위가 저거든요. 네. 제가 2주 연속 MC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1순위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정도 깜냥은 아니에요. 에이. 제가 제 앞가림도 하기 바빠가지고 다들 현생이 바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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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딱 주말인데 좀 그래도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간단히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추석 명절이었죠. 네.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는데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집이 저희 집이어가지고 막 그 다른 뭐 이렇게 외가나 친가 쪽 갈 일이 없어서 편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평소에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 원래 막 안 먹을 수 있는 거는 안 먹는 편인데 추석 때는 이제 그러지 않기로 제가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 빼지 않기로.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르지 않기로 그냥 다 그렇죠, 먹기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맛있는 음식들 엄청 먹다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제 죄책감이 많은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빼야 되니까. 네, 빼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네 그냥 건강 이제 다시 또 챙겨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명절에는 먹어야죠. 그렇죠. 명절에는 다들 전 네. 같은거나 너무 맛있더라고요. 과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명절 자체를 몇 년 엄청 오랜만인 게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다.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 군대 명절은 사실 아침에 날이죠. 잠깐 네. 일어나서 차례 지내고 나서 네. 그다음에 쉬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핸드폰만 보고 막 헬스만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막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축구하고 근데 이렇게 좀 가족들끼리 어쨌든 이렇게 좀 정겹게 누군가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오랜만이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저는 사실 그 전주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되게 현명한 선택이신 것 네. 같아요. 막히니까. 네, 아예 그때는 전주에 다 갔다 오자 해가지고 잠깐 이천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이천. 네. 근데 경기도 이천이면 사실 먼 데는 그래도 아니거든요. 갈만한 정도. 네, 사실 성남리에 사니까 사실 1시간도 안 걸리는 데라 그냥 간단하게 또 갔다 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맛있는 거. 근데 맛있는 거라고 해봤자 사실 전뭐 근데 또 육아나 딱 과자 그때만 먹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전 같은 건 특히 그리고 이제 옛날 전통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네. 달고 막 달고 약과 달 입에 짝짝 붙고. 쫙쫙 붙고
근데 이제 명절에 먹으면 맛있어요. 그게 사실 평소에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데 아까우니까 또. 그렇죠. 명절에 아예 남는데 네. 먹어야죠.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저도 명절에 원래는 일정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결혼을 하시는 사촌 누나가 한 분 계셔가지고 어, 그분이 이제 집을 구하셔서 집들이차 그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 또 친척분들이 다들 모여 계셔가지고 오. 의도치 않게 명절을 딱 분위기 좋게 정겹게 보내고 왔습니다. 다 즐겁게 보내고 왔네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 추석 명절은 다 잘 보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유튜브에 댓글이 몇 개 달렸던데 들어주신 분들의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엔 댓글이 없어서 유튜브 창에 있는 댓글만 읽겠습니다. 김아무개님이 케인 프랑크푸르트전 골 보고 나서 확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치만 케인이 타리그로 이적하기보다 기라시나 안사 같은 선수들이 케인을 넘어서는 순간을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깨기 힘든 보스몹을 마주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바이어나 그 자리에 딱 있어라. 19일에 잡으러 간다. 유럽 오데리가 유의한 무패팀 민돌대전 10월 19일 만관부라고 작성하셨고 그 다음 화에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도르트문트 팬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저희가 이번 라운드가 이제 데오 클라시코가 있죠. 그죠. 아마도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팀을 가리는 매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리그에서 지고 있지 않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리그 판도가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1, 2등을 다투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두 팀이 이게 어떻게 보면 6점짜리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 이기고 싶어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도르트문트가 좋은 기록을 내서 만약 이기기라도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 리그 판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완전 바뀌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미넨이 그냥 이겨버린다면 또 미넨이 자연스럽게 1등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 데오 클라시코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봐야 될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CY 엔투님이 그래 슐로티야 너 나가면 2부에서 레비어 더비하면 그만이야. 근데 샬케도 그런 생각일까요? 샬케는 지금 2부 리그 2등입니다. 아 샬케 이번 시즌 뭔가 느낌이 좋아요. 네, 샬케를 마이스 샬레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그동안 샬케가 안 올라왔어요. 근데 샬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이제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샬케가 정말 명가고 네. 이런 걸 모두가 아시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또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보신 팬분들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안 올라온 지 좀 됐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 샬케는 진짜 근데 한번 보고 싶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시 경쟁력을 갖춰서. 사실 뭐 저희가 아까 데오 클라시코를 얘기를 했지만 가짜 더비입니다. 그죠. 진짜 더비는 레비어 더비거든요. 더비죠. 그쵸. 그렇죠. 레비어 더비 한번 마이스 샬레에서 다루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네. 샬케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이분이 그 슐로터백 저번 화에 쓰셨거든요. 저희가 막 재계약 간 본다 네 맞아요. 이 얘기를 했던 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씌워서 슐로터백의 거치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뜨더라고요. 뭐 미넨도 뜨고 있던. 네, 바르샤도 다 뜨고 뜨고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르샤도 뜨고 그래서 여러 팀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뭐 무난히 재계약을 할 것도 같고 근데 확실히 왼발 센터백이어서 네. 이게 흔치가 않잖아요 요즘. 이게. 빌드업도 좋고 그쵸. 그리고 킥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저는 그 수비수가 막 뭐 프리킥, 코너킥 막 이런 거 차는 거는 저 수비수가 프리킥 차는 거죠. 막 다비드 루이스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맞아요. 코너킥도 차고 네, 센터백이 코너킥도 차니까 또 이게 진짜 좋은 나오면 좋은 매물인데 또 남는 것도 분데스 팬 입장에서는 그렇죠. 독일 선수이기도 하고 네. 남아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어쨌든 슐로터백이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마이소 샬레에 걸맞는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서바 푸아님이 분데스리가 리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댓글을 써주셨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운 분이 댓글을 써주셨네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의 구성 안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역시 두 개의 메인 파트로 나눠 진행되고요. 1부에는 언제나처럼 덕국 뉴스, 그리고 독일 대표팀 경기 리뷰, 그리고 독일 U21 대표팀이 그리스한테 졌습니다. 사실 메인으로 다룰 주제는 아닌데 졌기 때문에 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2부에서는 잔여 6라운드 경기 리뷰, 리그 7라운드 프리뷰, 대호 클라시코가 있는 라운드죠.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아 분데스리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부를 시작할 텐데 1부에서는 뭐 언제나처럼 독일 축구 뉴스, 덕국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오피셜 나온 게 몇 개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사실 밥 먹듯이 당연한 상이죠. 분데스리가 9월 이달의 선수상 해리 케인이 수상을 했습니다. 아 사실 케인 뭐 받아야죠. 받아야죠. 진짜 받아야 된 거. 그러니까 저도 그 경기 보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제가 피파에서 조작할 때보다 좋은 선수는 케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케인이 게임에서 조작하기 좀 그냥 어렵. 케인도 케인인데 이게 그러니까 게임은 제가 이쪽으로 주고 싶으면 거의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방향으로 키를 누르면 그쪽으로 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축구는 그러기야 솔직히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많이 가깝잖아요. 뭐 10번을 그렇죠. 차면 한 번은 삑살이 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잔디 상황이나 근데 그런 케인은 거에 따라 근데 진짜 미친 것 같아. 제가 봐도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제가 축구를 많이 뭐 미넨도 미넨이고 뭐 분데스도 보고 EPL도 이제 축구 팬이면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 케인을 제가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진짜. 공격 수임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풀어나온 플레이도 좋고 네. 심지어 이제 풀메로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뿌려주는 거 보면은 패스가 딱 정확히 가요. 그거 정말 시네루라고 그러죠. 네. 공에 그 스핀 먹여가지고 주는 게 와 진짜 쟤는 뭐 밑에 막 진짜 나중에 수미처럼 뛰어도 나중에 밥값을 하겠다 네. 싶을 정도로 공을 잘 차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전 득점을 아까 댓글에서 얘기해 줬는데 그 골 보고 저는 얘는 진짜 미친놈이야. 인간 자연재해다. 근데 그런 순도 높은 골들을 거의 매 라운드 보여주고 있으니까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전에 그 레반도프스키가 발롱도르 받았을 뻔한 시즌 있잖아요. 그렇죠. 미넨 트랩을 하고 근데 사실 그때 받았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레반도프스키 그때도 저도 이제 미넨 경기 꾸준히 봤었는데 그때 임팩트보다 지금이 더 해리 케인의 임팩트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더 강렬한 것 같아요. 그 하는 네. 걸 보면. 그래서 뭔가 희망 사항이죠. 모든 분데스 팬들이 어쨌든 미넨이 챔스에서 잘하면 좋은 거니까. 좋죠. 근데 개수 따와야지. 좀 네. 진짜 이번에만 잘 해주면 팀이 잘 해주면은 진짜 발롱도르. 더 큰 상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기대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소원이기도 하고. 네. 사실 뭐 케인이 독일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데스리가에 있는 이상 저희 분데스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저도 분데스 선수가 발롱을 한번 드는 걸 보고 싶고, 케인 선수는 9월 3경기에서 7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그리말도, 카이슈, 잔우준, 알투볼로, 라움을 제치고 9월 선수상을 수상했고, 케인이 지금 리그 득점 페이스가 어마무시해요. 9월에는 아까 7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는 현재 11골을 기록을 하면서 웬만한 팀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레반도프스키 전에 게르트 밀러 기록했던 것도 또 얘기가 항상 나오지만 네. 네. 게르트 그것도 밀러는 뭐 아직 근데 초반이어서 네. 이게 또 부상이나 이런 어쨌든 이런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네. 아무리 봐도 3경기 7골은 진짜 와 웃음만 나오네. 믿기질 않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보다 득점이 낮은 팀이 무려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는 케인이기에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이제 9월 이달의 루키상을 소개할 텐데, 9월 이달의 루키상으로는 함부르크의 루카 부슈코비치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3경기 풀타임 출전을 했고 팀은 1승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니온전에 공중볼 경합 18회를 승리를 하면서 유럽 5대 리그에서 5시즌 만에 나온 최다 공중볼 경합 승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토트넘에서 임대해 온 선수인데 선수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 수비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있으니까 최근 함부르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요 선수가 저번 시즌에 아마 토트넘에서 임대가 가지고 네덜란드인가 벨기에 리그인가 네. 아마 거기에서 활약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요번 시즌에 바로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 분데스리가 와가지고도 주전을 꽤 차고 거기에다가 골도 기록했으니까 진짜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거든요. 07년생 선수인데 이 정도의 경쟁력을 일부 리그에서 보여준다면 뭐 나중에 사실 함부르크가 이 선수를 완전 영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원소속 팀인 토트넘에 가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사실 속도가 막 그리 빠르진 않아가지고 뭐 라인을 높이는 팀에서는 약점이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볼이나 이런 수비 능력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어떤 또 토트넘에서 활약을 하면 토트넘 팬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역시 홍염3가 징계 소식인데 UEFA는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부르크한테 팬들의 홍염 사용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 팀들이 홍염을 또 썼는데 프라이부르크는 다음 홈 경기에서 남쪽 스탠드의 C블록 폐쇄 징계를 받았으며 슈투트가르트는 다음 원정 경기에서 팬들에게 티켓을 판매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징계는 이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내에 팬들이 홍염을 또다시 쓰면 바로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두 클럽 모두 2만 유로의 벌금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 세레모니인 마인츠 선수들한테 컵을 던져 선수를 마친 팀이 있는데 오모니아 니코시아에는 유예 기간 없는 관중 부분 출입 금지와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안 쓸까요, 홍염을 또? 근데 요번에 좀 징계 네. 좀 시게 때렸네요. 네, 사실 분데스리가가 좀 홍염 사용에 대해 좀 징계가 약한 거지 UEFA는 세게 주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세게 주든 약하게 주든 항상 하더라고요. 맞아. 약간 얘들은 이 울트라스들이 홍염을 그러니까 분명히 입장할 때는 그 막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고 오는지가 더 신기하고. 나도 진짜 그거 검문하는 거 보고 이거 충분히 걸릴 수 있을 만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요. 저는 네. 들어가 어떻게 보셨으니까 그죠. 검문 당해 보셨잖아요. 네, 그죠. 그거 어때요? 그 꽤 철저하다고 저는 듣긴 했었는데. 네, 가방 같은 것도 뭐 작은 거 하나 저 백팩을 못 들고 못 가죠. 들고 가고 오. 뭐 넣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뭐 옷 속이라던가 주머니나 주머니. 근데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쏘더라고요, 원정 팬들이 뭐 홍염을. 원정팬은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가? 그 이렇게 원정이랑 홈이랑 또 그런 것도 다를. 그런. 왜냐, 어떻게 저도 사실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게 네. 저도 이제 사실 직관을 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언제 가세요, 혹시? 저 11월 달 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네, 네. 가는데 타이밍을 제가 그래서 아니 아까 말할 걸 그랬나? 네, 약간 네. 저도 이제 그때 미넨이랑 프라이부르크 경기 오. 네. 그때 가는데 이제 저도 안 가봤으니까 네네. 궁금하니까 이제 막 네이버 웹서핑 해보면 이게 뭐 EPL 같은 데도 꽤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검문이나 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막 여성분들 이렇게 좀 막 신체 검사 좀 예민하고 하니까 남자는 진짜 막 이렇게 막 주머니나 이런 데 막 보고 네, 맞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냥 더듬더듬 다 해버리니까. 유럽은 그런 게 없나? 뭐 그래서 한국은 홍염 안 상대도 맞죠. 적고 그리고 관심 자체가 일단 K리그가 막 극성 팬이 막 물론 이제 뭐 또 여러 몇몇 뭐 사태가 있어요. 있긴 한데 그렇지만 막 그 정도로 네. 관심도 어쨌든 분데스리가는 독일 내에서도 인기가 거의 엄청 많은 스포츠기도 하고 그렇죠. 대표적인 스포츠인데 이제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홍염은 그러니까 징계를 항상 이게 진짜 막 사진으로 보면 엄청 무섭고 네. 되게 커 보이잖아요. 거기 가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선수들은 진짜. 그게 또 근데 또 눈이 관중들은 맵고. 담담할 수도 있어. 쟤네 또 했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중단되는 경우가 그렇죠. 경기가 중단이 되면 이 새벽에 축구 보는 이제 저희 한국 우리 그렇지. 걔네들은 걔네는 그냥 5분 걔네는 뭐 10분 15분 어차피 그게- 저녁이고 그게 또 해외 팬들한테는 그래.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쥐들이 피워가지고 네. 경기 지연시키고 경기 막 연기 때문에 걔네는 경기장에서 보니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연기가 있어도 그냥 걔네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쵸. 우리는 연기 때문에 경기 안 보이니까 애로사항 꼽히죠.
근데 사실 저는 즐기고 있어요. 이런 걸 아, 또 즐기면서 근데 이게 보고 일종의 있습니다. 약간 문화처럼 돼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또 나쁘지만은 않은 거일 수도 있다고는 독일- 생각을 네. 해요. 독일 축구만의 맛일 네,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또 거기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홍염을 사육료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이해관계가 홍염을 쓰면 벌금을 낸다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사육료를 지불하면 홍염을 쓸 수 있는 건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용료 개념으로다가 사육료 그냥 개념으로 구단 야 니들이 내 이러고 홍염 터트리고 벌금 내면 되지. 좀 세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좀 홍염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선 물론 거기 사람들은 좋겠죠. 거기 사람들은 홍염 터트리면 경기 좀 쉬어가면서 막 경기 분위기 막 끌어올리고 이게 근데 좋겠지만 글로벌하게 가려면은 이런 거 징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네 정말 관중 출입 금지 부분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징계를 좀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염3가 여기까지 하고 구단 뉴스와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단 뉴스와 소식 대본을 쓸 때 좀 팀별로 안 쓰고 좀 너저분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팀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넨 소식인데 스카이 스포츠 독일에서 노이어에 대해서 재계약 협상을 한다고 하고 이제 리벨은 판매수 순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사실 리벨 선수가 이제 임대를 5년을 다녔잖아요. 5년 동안 하면서 존버를 노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리벨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네. 지금은 어린 나이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때는 어쨌든 리벨이 그 당시에는 노이어랑 유사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기 때문에 데려왔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발밑이 그래도 좋은 골키퍼에 속했기 때문에 게다가 미네는 항상 좀 독일 골키퍼를 선호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리벨도 이게 누구 탓을 하기가 어려운 게 노이어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오래 뛸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스키 사건 스키 때 사건 저는 이후로. 노이어가 간 줄 알았어. 그리고 네.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노이어가 부진했잖아요. 잘 못했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회가 맞아요. 오나? 맞아요. 밑에 골키퍼들한테 그랬는데 이번 시즌 또 너무 다시 잘하고 살아난 네. 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리벨 입장에서도 이거는 하늘이 억가하는 수준일 그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그 우루비까지 또 맞아요. 데려왔으니까 사실상 리벨은 뭐 본인도 알고 있겠죠 이제. 네.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팬의 시선에서 보면 고맙긴 하죠. 어쨌든 많이 뛰진 않았지만 나름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5년씩이나 아마 주고 준 임대를. 건데.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뭔가 그래도 슈투트가르트에서 리벨이 지금 1선발이니까 나올 때마다도 응원을 뭔가 하게 되고 네, 먹히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렇죠. 임대 신분이지만 이게 리벨이 가끔 슈투트가르트 경기 볼 때 리벨을 보면 걸출한 골키퍼는 맞아요. 충분히 수준이 있는 골키퍼는 맞는데 가끔씩 나오는 실수들이나 실수들이, 그쵸. 불안한 모습을 보면은 약간 미네네는 맞지 않는 그런 골키퍼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네. 결국 또 미네는 우르비를 또 영입하고 그러면서 필요성에 저는 그냥 협상을 해서 슈투트가르트나 좀 어쨌든 독일 키퍼니까 네. 좀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한테도. 어쨌든 솔직히 제가 뭐 리벨을 얼마에 데려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네. 옛날 일이어서 근데 어쨌든 돈 받고 보내는 것만 해도 저는 그래도 마지막도 미넨한테도 좋고 네. 리벨한테도 좋은 네. 것 같아서. 근데 안타깝게도 리벨의 완전 영입 조항은 이제 2천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라고 해요. 슈바벤한테 너무 비싼 금액이죠. 네. 이제 키퍼가 그 정도 금액이면은 이제 슈바벤 않죠.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완전 영입 가능성은 또 없고. 이게 독일 안에서는 이적하기가 힘든 가격대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완전 영입은 어려운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임대를 한 시즌 더 하면 4시즌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임대 연장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니벨은 판매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노이어는 이번 시즌 다시금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팀과 재계약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협상은 12월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노이어는 이제 41살까지 뛰는 거네요. 와, 지금 뭐 독일 국대 복귀 얘기도 그죠.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게 이게 저도 노이어가 그때 그 스키 사건 이후로 저번에 너무 제가 정확히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분데스리가 그 당시 노이어가 못했을 때 분데스리가에서 선방률이 거의 최하위권 최하위 네, 그냥 최하위. 제 기억으로 했는데 그때는 전 이제 이게 어쨌든 골키퍼라는 게 어쨌든 반사신경 같은 문제니까 이제 이렇게 뭐 확연히 좋아지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부상당하고 네, 나서. 근데 이걸 또 이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또 너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의 후계자를 어떻게 찾아? 아, 아까 그렇지. 이런 그런 생각도 드는 이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노이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명 희생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함부르크로 임대 잘못 간 페레츠 얘긴데요. 아마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노이어 스키 사건이랑 딸린 그 관련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온 선수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미넨에서 함부르크로 임대를 떠난 골키퍼 다니엘 페레츠는 이제 기존의 함부르크 주전 키퍼였던 다니엘 호이어 페르난데스에 이어 2순위 골키퍼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다우페 선수가 발밑도 좋아가지고 네. 이제 호펜하임에서 역습 시작할 때 얘 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페레츠 완전히 밀려 있는데 페레츠 선수가 이제 이스라엘 대표팀 선수인데 또 오늘 A매치에서 홀란드의 PK를 2개를 막았어요. 근데 또 헤트트릭 먹었죠. 네, 근데 5대0으로 졌어요, 팀이. 이거는 근데 페레츠 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책골이 2골이던데. 네. 그래서 어쨌든 페레츠 선수는 조기 복귀가 예상이 되면서 1월에 다른 곳으로의 임대 이적을 또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레츠 자체가 능력이 없는 골키퍼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 가끔씩 국대 경기 보면은 뭐 괜찮은 안정적인 키퍼라고 선방률도 좋은 키퍼라고 느껴지는데 진짜 함부르크의 다니엘 페르난데스 그 선수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괜히 잘못 임대온 거 아닌가. 사실 저희가 이 오피셜 뉴스를 다 한 적이 있는데 페레츠 그때도 우려했거든요. 이거 뛸 수 있냐? 우려가 발생이 돼가지고 너무 굳건해가지고. 네, 너무 굳건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은 노이어의 피해자 마크 넘버 3, 4입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셀 수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 차라리 울라이처럼 본인의 포지션에 만족을 하고 그냥 주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 그렇게 만족하는 선수가 아니면 근데 차라리 울라이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되지만 그렇죠. 독일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 어린 친구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독일 선수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네. 한 선택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온 거는 다들 본인의 선택이니까 노이어의 알고 한 건데. 예, 후계자가 될 수 있고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이게 네. 리벨처럼 임대 가서 경기라도 뛰어야 성장을 하던가 할 텐데. 맞아요. 못 뛰면은 좀 못 뛰니까 솔직히 애로사항이 네. 있죠. 그 다음 뉴스는 이제 바이에른의 센터백 뉴스인데요. 빌트지에서 우파메카노와 연봉 합의는 임박한 미넨. 하지만 현재 걸림돌은 이제 사이닝 피라 불리는 계약 보너스라고 하네요. 우파메카노 현재 미넨과 기본 급여에서는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제 사이닝 피 때문에 좀 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합의해야죠. 네. 어떻게든. 이건 우파메카노. 저도 어쨌든 미넨의 우선순위는 저도 우파메카노 재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네 맞아요. 국가대표팀에서도 좋은 네.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파메카노가 항상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큰 경기에서 실수를 가끔 크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뭐 큰 경기 자체가 많진 않았지만 네. 그냥 그 경기들 보면 많이 줄어들었고 항상 경기에 오히려 붙박이 고정은 우파메카노가 되어버린 네. 그렇죠. 상황이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젠 문제는 항상 급여죠. 급여 때문에 연봉 때문에 항상 이게 미넨도 솔직히 밀러를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 급여 때문에 보낸 거고 맞아요. 급여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저는 이 기본 급여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도 일단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이게 미넨이 그렇게 합의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왜냐면 그 폰지랑 무시알라 정도의 재계약했을 주급을, 때도 네. 이 정도를 줄 수 있었어? 약간 이런 많이 올려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너무 잡아야 되는 선수들이기도 했고 미래를 약간 대표할 아직 어리니까 그런 선수들이지만 이렇게 줘? 그러면 나머지 재계약해야 될 선수들 있잖아요. 우파메카노든 뭐 다른 뭐 유망한 올리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려줘야 될 텐데 무조건 그죠.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모든 팬들이 말하지만 제 돈 아니니까 팍팍. 진짜 무조건 맞춰줘라.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 폴크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게이 자규명광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넨이.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미넨은 이제 우파메칸 재계약을 챙기면서 게이도 좀 노려보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너무 좋은 선수고 네. 그죠. 이게 진짜 크펠 경기를 볼 때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안 떠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 자국 리그 내 네, 이적이 잉글랜드. 높겠죠. 왜냐면 잉글랜드 선수고 어쨌든 뭐 당연히 정배는 잉글랜드 내 이적이지 네. 않을까. 아마 리버풀까지 갈 뻔하다가 막판에 못 갔으니까 사실 정배는 리버풀 쪽으로 가는 게 정배이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자국 리그 내 이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선수 그래서 전 케인이 왔을 때도 네. 케인은 어떻게 보면 확고한 주장이기도 하고 확고한 주전이잖아요. 네. 잉글랜드.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케인은 아직 00년생이고 너무 어리고 네. 그 선수는 어쨌든 이제 국가대표도 꾸준히 뛰고 싶어하는 선수고 그런 입장이니까 오히려 굳이 안 오지 않을까. 뭐 그렇죠. 주급을 엄청 챙겨주거나 아니면 뭐 너가 뭐 이제 여기에서 오면 뭐 리더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면 모를까. 근데 솔직히 미넨이 그렇게 어린 그 선수한테 정도로 그런 요구하진 않을 것 같고. 요구하진 네.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오면 너무 좋지만 올 가능성은 되게 낮은. 관심은 다 가질 수 있죠. 네, 그죠. 그렇죠. 관심은 사실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김민 선수가 그 위치니까 튕겨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그쵸. 높아지게 되죠. 뭐 그래서 사실 우리 팟캐스트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미넨 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자기 먹방이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싶고. 김민재 선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네. 잔부상이 그리고- 좀 많아지는 시점이다 그리고 보니까 만약에 리셀을 좀 하고 싶으면은 어쨌든 내년 여름이 팔아야죠. 적기가 될 것 같아서 미넨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놓치게 되면은 슐로터백을 또 차선책으로 고려를 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높죠. 밀로터백. 네. 근데 뭐 이렇게 관심 흥미롭네요. 가져주는 거는 뭐 팬들 입장에서는 설레발 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행복해로 거니까. 팽팽. 네. 근데 저는 차라리 전에 비르츠처럼 우리 영입 거의 다 됐어.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희망회로가 훨씬 그렇죠. 차선책 슐로터백. 오. 왜냐면 이러다 올리세 영입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그냥 행복회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도르트문트 소식인데 조브 벨링엄 관련해서 또 여러 뉴스들이 떴습니다. 아이고. 이제 샤샤 티볼리에리는 그쪽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벨링엄 아빠인 마크 벨링엄은 아들 조브의 출전 시간 관리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조브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단 167분 출전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겨울 이적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전에 뜬 기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조브 여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벌써 어린 게 대가리만 커가지고 막 겨울에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그 뒤에 스포르트 빌드에서 좀 괜찮은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조브는 훈련 세션이 끝난 후 추가 훈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도르트문트 구단 스냅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스 요하임 바츠케는 조부와의 면담을 통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의 시대가 올 것이니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뭐 겨울 이적이 가능하다고 썼지만 아마 조부한테 좀 시간을 좀 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기사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아빠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잘 됐다면 네.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조부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지금 부모님이 문제인 거예요. 네. 부모님 발언이랑 그런 네, 입장들이. 부모님이 너무 급해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드가 너무 잘 됐다 보니까 너무 잘 네. 된 선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조부 벨링엄은 그 경기 볼 때마다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서 뭐 잉글랜드에서 왔지만 일부 리그에서 뛰다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부에서 뛰었죠. 어떻게 보면 떡상의 기회를 갑자기 돌문 분데스 상위권 팀을 온 거니까, 챔스에서도 나갈 수 있는 팀에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네. 너무 뭐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급하겠지만 돌문 팬들 입장에서도 아직 네, 온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팀의 기세가 너무 좋고 자비처, 은메차 라인이 든든하기 때문에 네. 뭔가 거기서 조부를 굳이 쓰면 또 팀의 밸런스가 망가지기 때문에 또 지금 쓰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도르트문트 입장에 좀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라시에 대해 바이아웃이 존재가 한다고 합니다.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1년 3개월 동안 44골을 기록한 기라시에게는 지난 여름 7,50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6월 새롭게 조정되는 기라시의 바이아웃은 5천만 유로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은 이제 특정 클럽들에게만 발동 가능한 것을 알려줬는데 특정 클럽이 어딘지는 안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위권 클럽이겠죠 아마? 네. 그런 거를 지칭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라시 내년에 5천만 유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미네니아 솔직히 케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살 가능성 못 느끼겠지만. 근데 미네는 요즘 블라우비치 뜨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최근에 근데 기라시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96년생이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왜 이제 96년생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평가되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나도 96년생. 아유 솔직히 네 그렇죠. 이게 어린 나이 아니죠. 좀 그러니까 뭐 기라시가 몸 상태를 보면 어쨌든 좀 빠르고 어쨌든 몸도 좋은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좋긴 하지만 기라시가 교체로 올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블라우비치가 뜨는 이유는 전에 노렸었거든요. 맞아요. 유벤투스 가기 전에도 노렸었고 뭐 개인 합의 완료됐다는 뉴스도 떴었고 저는 그때도 바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블라우비치 같은 경우가 뜨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라시는 뭐 굳이 본인이 올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팀 가면 주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렵든 쉽든 어쨌든 이렇게 골을 뭐 거의 뭐 15개월 동안 44골 넣는 선수가 그런 선수가 굳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오면 너무 좋겠지만 당연히. 근데 오히려 저는 탑 리그로의 유출이 좀 염려가 되긴 하네요. 이런 정도면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최전방에 대해 어쨌든 고민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경기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라시 96년생이지만 또 사면은 한 3, 4년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클럽들이 노릴 것 같아가지고 원할 수도 그러니까 좀 늦게 뜬 선수다 보니까 기라시가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더 큰 무대로 가고 싶은. 네, 그죠. 그래서 저는 해외 이적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분데스 팬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재계약 받고. 왜냐면 솔직히 기라시가 그 도르트문트 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엄청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해외에서 챔스나 이런 데서도 활약을 하려면 기라시가 좀 무조건 있으면 당연히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그 공격진의 수준을 생각해서라도 기라시 같은 선수가 있어줘야지 좀 리그의 경쟁력이 살기 때문에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뉴스인데 키커즈에서 이제 폴란스키 임시보를 유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경기력 개선을 보이며 0대0 무승부를 거둔 오이겐 폴란스키 임시 감독에 대해서 MG 보드진이 신뢰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임시볼이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사실 이제 폴란스키 감독이 이제 오고 나서 사실 세오아네가 있던 때보다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아지긴 했어요. 네, 세오아네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거를 딱 증명시켜준 폴란스키 볼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프랑크푸르트 전에는 물론 6대4로 지긴 했지만 어쨌든 후반전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기부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뒀으니까 저도 일단은 재진임을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감독은 뭐 나중에 또 찾아면 나오겠지만 감독 외물이 또 나오면은 어쨌든 이렇게 임시볼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폴란스키 볼이 약간 클라인디인스트가 돌아온다면 네, 오노라랑 만약 하크랑 그런 부상 선수들이 들어온다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실히 기대가 되기는 해요. 네, 어쨌든 사실 공격진에서 지금 거의 4명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하크, 레이나, 오노라, 클라인딘스트 이런 선수들이 다 돌아오면은 좀 그때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은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코쿠가 슈토스다가 클라인딘스트 쓰면은 그죠, 체감이 확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빌트지에서 나온 뉴스인데 루벤 슈레더가 MG 간장 유로크보르크 부상했다고 합니다. 짤츠부르크의 스포르팅 디렉터인 루벤 슈레더는 비어코스의 후임으로 언급이 됐고 현재 MG와 짤츠부르크 두 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MG는 지금 잔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슈레더가 이제 비오쿠스의 후임으로 온다면은 이제 아마도 오스트리아 쪽 선수들을 좀 많이 노리지 않을까. 근데 이 슈레더를 노리는 그런 거는 어쨌든 잘츠부르크에서 뜬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국 선수로는 황희찬 선수가 있고 뭐 오파메카노나 이런 선수들도 네. 잘츠부르크에서 왔을 텐데 어쨌든 이젠 MG가 노리는 것도 이런 어린 유망한 선수들을 잘한 선수들을 와서 비싸게 팔고 이런 루트를 바라는 것 같아서 슈레더를 노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돈 주고 데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보상금 네. 줘야 되니까. 근데 아마 그것도 뭐 싸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단장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노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어쨌든 단장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저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검증된 단장 후보는 저도 슈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슈트가르트 뉴스인데 이제 빌트지에서 체마 안드레스가 레알 마드리드 바이백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카스티아에서 300만 유로로 슈트가르트 이적한 체마 안드레스는 현재 1350만 유로의 재영입 조항을 가지고 있고 2027년에는 이 금액 2천만 유로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이 바이백 옵션은 꼭 이제 많이 유지되어 있던 전통인 것 같아요. 선수들을 좀 싸게 팔면서 예전에 이제 카르발이 레버쿠젠 갈 때 그랬던 것처럼. 근데 체마 선수를 1350만 유로면은 충분히 바이백 옵션을 활성화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아쉽겠는데요.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근데 또 1000만 유로의 수익금이 남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네. 바이백 옵션 때문에 그런 입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싸게 데려왔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첫 시즌에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게 아닐까요? 네. 그래도 그래 두 번째 시즌 정도를 바라봤던 것 같은데 이적한 첫 시즌부터 체마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레알 마드리드 리턴을 할지 아니면 한 시즌 더 주전으로 굴릴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네요. 호펜하임 뉴스가 있는데 이제 파슬리크 아슬라니 선수의 계약서에 내년 여름 발효되는 방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호펜하임에서 5골 2도움을 기록 중인 아슬라니의 계약서에는 내년 여름 챔피언스 리그에서 출전하는 클럽에 대해 발효되는 방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슬라니 선수가 탈출을 꿈꾸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또 호펜하임에 램페를레도 아마 네, 다른 팀들이랑 링크가 많이 뜨고 있을 거예요. PL 팀들이랑도 몇 개 맞아요. 뜨고 있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확실히 제가 조금 시즌 초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바랬던 건데 호펜하임이 워낙 스쿼드를 잘 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적당히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적당히 잘하지 않고 좀 뛰어나게 잘하면은 이렇게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팀이 한 시즌 만에. 근데 또 이렇게 아슬란이랑 램페를레가 좋은 모습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뭐 잘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딱 한 시즌만 봐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이 선수들이 또 이 젊은 스쿼드들이 적응을 하고 성장을 하면 또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다음 시즌까지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저도 이런 선수들은 뭔가 일부 리그 한 시즌 보긴 좀 아깝거든요. 네, 그죠. 그래도 2시즌 정도는 봐야지 정겹고 이런데 이렇게 탈출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다음 시즌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아슬라니인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니온 베를린 뉴스인데 홈구장 확장 계약 승인을 받은 우니온인데요. 우니온은 이제 홈구장 스타디온 얀데어 알텐 페르스트라이에 대한 확장 계획이 베를린시의 교통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스타디움을 이제 44,500석으로 확장을 하려 했지만 교통 인프라 문제로 34,500석으로 축소가 됐는데 사실 지금은 한 2만석 규모라고 해요. 네. 그래서 15,000석 정도를 좀 늘리는 것 같고 하지만 교통 인프라 개선 후에 이제 4만석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장은 사실 유명한 게 이제 예전에 이제 2008년 때 2,300명의 우니온 팬들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공사비 줄이려고 네. 이렇게 해서 팬들이 지은 구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막 독일 여행 갈 때도 경기장이 좀 친숙하고 좀 옛것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그쪽 스코어보드를 요즘 보통 디지털로 올리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그 맞아요. 까디 짚는 네. 거, 탁구 이렇게 하는 그 거죠. 탁구가 네, 네. 맞아요. 맞아. 그것처럼 올리더라고요. 낭만 있어요 거기 보면. 네, 딱 낭만이 느껴지는 네. 구장이라. 네 그런 구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더 늘어나면은 이제 현재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이제 저번에 챔스에 나갔을 때 헤르타 구장을 네, 빌렸었잖아요. 올림피아 슈타디온인 네, 거고요. 거기를 빌렸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챔스나 유로파나 이런 경기를 출전을 할 때 홈구장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챔스 나갔을 때 보니까 나름 가득 채워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팬들이 충성심이 높아. 네, 그리고 또 수도팀이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동독의 팀이 별로 없지 않아요. 네, 사실. 맞아요. 동독 사실 라이프치히는 좀 섞인 좀 애매하죠. 편법이 좀 네. 섞인 클럽이고 네, 그래서 동독 측에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전통 근본을 따지기에는 좀 그치. 어렵다. 약간 이런. 네. 걔네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이고 독일은 가뜩이나 예민한데 네. 그런 거.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우니온 쪽이 좀 충성심이 높고 약간 동독을 대표하는 클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헤르타가 못 올라오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쪽에서 뉴스가 나온 거를 확장하면은 충분히 돈이 될 것 같긴 해요. 시장. 네. 네 그쪽에는 사실 유일하다시피 하니까. 그죠. 또 수도기도 하니까 또. 네 그래서 만약에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더 많은 팬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이제 쾰른 얘기인데 요즘 엘말라 선수 핫하죠. 네. 그래서 빌트지에서 4천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의 제한이 들어온다면 엘말라를 판매할 수 있는 쾰른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엘말라의 계약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없으며
쾰른과 2030년까지 이미 재계약이 돼 있거든요. 쾰른은 지난 여름 브라이튼에 2천만 유로의 구두 제한을 거절한 적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여름에 4천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급의 제한이 들어온다면 팔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런 가격대가 형성될 만한 것 같아요. 네. 젊은 선수기도 하고. 사실 뭐 저희가 좀 이따가 독일 U21 경기 리뷰를 하겠지만 엘말라 선수가 들어오고 경기 흐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 2대0까지 2대0으로 뒤지고 있었는데 네. 후반전에 이 선수 들어오면서 사이드 드리블하고 크로스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번 시즌 쾰른 경기만 보기만 해도 이제 좀 주전으로 카민스키가 나오다가 그 이후에 교체로 에말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당해보셨잖아요. 네, 그죠. 아주 뼈저리게 당해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엘말라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네. 모두가 관심을 이끌었던 경기가 볼프스전인데 그래서 엘말라 선수가 아마 그 다음 시즌에는 분데스리가의 핫 스타 슈퍼루키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에말라 선수 개인적으로 독일 내의 강팀으로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저도 네. 네, 뭔가 느끼는데 아직은 좀 결정력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좀 보이긴 해요. 네. 경기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쾰른이 역습식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상대팀을 네. 약간 다른 좀 약팀 상대로 좀 내려앉은 팀 상대로. 내려앉은 팀들 상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좀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사실 아직 2개월 정도밖에 일부 리그에서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초반 기대는 크지만 사실 이렇게 기대받다가 두 번째 시즌 사이 가라앉는 선수들이 가끔 그쵸, 있었잖아요. 많죠. 그쵸. 꽤 막 있죠. 신성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근황 올림픽 이런 데 나올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이게 저도 그 며칠 전에 그 폴크가 네. 그 엘말라 미넨이 주시하고 있다고. 네. 했거든요. 맞아요. 위넨도. 근데 뭐 2년 뭐 기사 보니까 2년 넘게 스카우트를 해왔다 이제 이러는데 기사 보면은 디아스랑 무시알라의 백업 자원이고 그나브리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엘말라 그렇죠. 이적이 노릴지 안 노릴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했는데 엘말라가 어쨌든 윙어도 할 수 있고 10번 역할 공미 자리도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는 그 쾰른도 당연히 오래 갖고 싶겠지만 그렇죠. 비싼 돈을 주고 다른 클럽이 노린다면 솔직히 쾰른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포돌스키 생각나긴 했거든요. 네. 에말라 보면서. 켈른도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비르츠? 어. 비르츠는. 켈른의 또 배신자. 독일 비르츠. 선수이기도 하고 어리니까 네. 좀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이적이 정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긴 저도 하거든요. 아직은 좀 엘말라는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보여준 게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죠. 증명이 또 필요하다고 네. 봐요. 이러다가 또 사라질 수 있거든요. 모르는 소리 소문 거거든요. 없이. 이게 그런 선수가 한둘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드리블 패턴이나 이런 거를 수비들이 분석을 하면은 뭔가 이런 어린 선수들은 두 번째 시즌부터는 사라지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말라 선수는 기대가 되지만 그 다음은 이제 독일 국대 경기 리뷰로 들어갈 텐데 이제 룩셈부르크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에 앞서서 기존 선수단에서 이제 올리버 바우만, 제이미 레벨링은 부상으로 제외가 됐고 노아 아투볼로와 케빈 샤데가 대체 발탁됐습니다. 사실 아투볼로는 저희가 이제 저번 회차에서 이게 왜 안 뽑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어쩌다 보니까 다시 뽑히게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아투볼로가 팀에 합류를 했고 이제 P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샤데도 합류를 했습니다.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독일이 4대0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 선발 라인업 보면 바우만이 있네. 바우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바우만 키퍼가 있고 키미, 타, 슐러터백, 라움, 그다음에 고레츠카, 파블로비치, 아데미, 나브리, 비르츠, 볼테마데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또 키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고레츠카를 또 나기스만이 썼고 그리고 나브리가 자기가 이번 시즌 제일 잘하는 위치로 갔다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확실히 키미가 본 포지션이 아니고 계속 라이트백으로 가는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다른 포지션에 비해 시원찮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오른쪽 사실 풀백이. 이 자리에 좀 독일 대표팀도 많은 고민이 있죠. 네. 이제 콜린스가 저번 대표팀에 뽑혔는데 첫 경기 이제 슬로바키아전을 터트리면서 거기 완전 나가리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바쿠 선수가 뽑혔는데 이번 경기는 바쿠보다는 키미를 좀 안정적인 픽이라 생각을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키미를 이제 우풀백으로 기용을 했지만 미넨에서 쓸 때처럼 좀 이제 스토퍼처럼, 그쵸. 우측 스토퍼처럼 그러니까 쓰면서 사실상 3백 느낌. 맞아요. 이죠. 네, 3백처럼 쓰면서 이제 고레츠카 선수를, 어쨌든 고레츠카는 몸이 장기인 선수니까 네. 물론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공차고 이런 건 솔직히 이 선수를 위로 올려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박스에 침투를 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키미 우측 풀백 기용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측 풀백이 쓸만한 선수가 많이 없어서인 것도 맞겠지만 저는 미드필더의 부재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미드필더가 그러니까 솔직히 고레츠카가 그러니까 나올 때 그러니까 좀 꽂히는 날은 되게 잘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뭐 나이도 나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소 기본 기량 자체가 높은 선수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레츠카 파블로비치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이게 독일 국대도 미드필더가 예전처럼 무게감이 있진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키미는 이 경기 잘했어요. 또 네, 골도 잘했어요. 줬고. 잘했어요. 골밑 골 넣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수비와 미드필더진이 나왔다는 게 많이 예전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타임라인을 좀 간단히 말해보자면 12분에 라움 선수가 프리킥 득점을 넣으면서 국대에서 첫 번째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분에 룩셈부르크의 더크 칼슨이라는 선수가 핸드볼로 퇴장을 당했고 키미가 PK로 추가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분에 그나브리가 원투 패스를 받아서 해설위원도 속이는 역구물 골을 기록을 했고, 저는 그거 골 장면 하이라이트 보고 이게 왜 안 들어왔어? 이랬는데 저는 계속 돌려봤거든요. 이거 골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꼴치가 된 걸로 저도 봤어요. 그 옛날에 저도. 그 키슬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유령골. 그거 생각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골 처리 됐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골 처리됐죠. 근데 저는 이거 보고 계속 봤는데도 이거 골이잖아. 다른 그 각도로 그러면 흔들렸는데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마사기 각도야. 아니 이거는 진짜 처음 보면은 제가 10명 중에 진짜 10명이 속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 왜 꼴찌 됐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막 골 취소가 그냥 뭐 옵사이드인가 이런 건가? 저도 이런 건 줄 옵사인가? 알았는데 네. 그냥 안 들어간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골이 있었고 이제 48분에 이제 그나브리가 아다리를 얻으면서 발맞고 들어갔다. 네, 3대 0으로 추가골을 기록을 했고 50분에 이제 키미가 코너 상황에서 추가골을 기록을 했고 이제 밀러의 헬리콥터 세레모니를 원조는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 원조는 못 이기더라고요. 그 시크함, 네. 난 할 거 한다 헬리콥터 세레모니를 이제 키미가 하면서 4대 0이 됐고 62분에 비르츠가 프리킥을 찼는데 골대에 맞으면서 또 또 못 쌓았네. 공격 포인트 0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르츠를 향할 수가 없는데 경기력 자체는 비르츠가 괜찮았어요. 네, 비르츠. 경기 하는 거 괜찮긴 보면은 했는데 근데 또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괜찮았는데 네. 확실히 많이 선수가 위축된 것 같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몇 장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슈팅이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머뭇대거나 아니, 조금 소심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선수가 나도.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을 땐 내가 갑이야. 그래서 아. 자기가 할 거 다 한 느낌이 들었는데 나 이쪽으로 찌르면 진짜 찔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찔러?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다가 타이밍 놓치고. 네. 맞아요. 약간 드리블하다 망설이는 장면들이 종종 보이긴 했어요. 근데 번뜩이는 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찌 클래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위축. 그러니까 미넨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오지. 저는 미넨 아직도 왔으면은- 오길 바랍니다. 네, 미넨 왔으면.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비르 선수가 이 경기까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못하면서 까이는 0010 라인에 들어왔어요. 저 까이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좀 나름 독일 선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비르츠가 못해서 분데스 수준이 폄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좀 저도 그게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저도 뭐 다른 나라 뭐 라리가도 보고 뭐 다 이렇게 챙겨 네네네. 보는데 특히
그러니까 EPL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게 좀 까내. 그 그렇죠. 다른 뭐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리그에서 오면은 아 역시 그 리그는 낮아서 그래.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잘하는 선수는 아예 배제하고 그런 네. 얘기를 아니, 해버리니까. 더브라이너 이런 선수 잘했을 때는 아 뭐 맨시티가 잘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러고 윈스가 영입 잘해서. 미친놈. 아이.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그 리버풀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에키티케나 네, 뭐 이런 선수들 다 골 잘했죠. 넣고 네. 초반에 잘했잖아요. 마르무슈도 처음에 빠따 빡 때리고.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리고 거기 소보슬라이나 다 분데스리가 선수들 그죠. 많은데 물론 소보슬라이는 사실 풀백으로 지금 알바를 보고 있긴 하지만 아니 근데 지금 리버풀이 비르실 쓰는 쪽이 윙어예요. 네, 그래서 왼쪽 애초부터 윙어. 본인한테 맞는 포메이션을 쓰는 팀도 리버풀이 아니고 포지션에서도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쪽도 전술이 좀 지금 선수들이 네. 많이 영입이 새로 좀 되기도 했고 마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같아. 비르치는 근데 잘했으면 비르츠의 좋겠는데. 이적료를 고려를 한다면은 당장 활약을 해줘야 된다는 그쵸.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거는 맞지. 1,000억인데 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르츠가 좀 운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피지컬 때문인 것도 큰 것 같아요. 음. 비르치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고 사실 그런 경합을 즐겨하는 선수는 네. 또 아니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분데스도 솔직히 EPL에 비해서 엄청 거칠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카드 자체도 EPL은 좀 심해도 그냥 카드를 안 주거나 계속 가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경우가 좀 많은데 분데스는 그런 편이 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근데 물론 그 이적료는 적응이라고 말하는 좀 너무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결국 잘할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제 몸이나 이런 거를 몸싸움하는 법을 좀 익혀서 네. 경합 능력을 좀 기르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르츠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얼마나 했어야 되는 약점을 물어본다면 저는 경합률이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강점을 보인다면은 좀 개선을 한다면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을 그쪽 것으로 국대에서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잘할 겁니다. 자신감을 좀 이게 찾아야 되는데 공수표가 됐는데 언젠가는 잘할 겁니다. 이 밈이 된 것도 웃고요. 008, 막 009, 009 점점 늘어나. 근데 그러니까 저도 007까지는 저도 이제 잘 어울리네. 뭐 잘하겠지 이랬는데 008, 009 되니까 아니 이러다가 막 밈이 되는 게 막 루이스 디아스 지금 너무 잘하고 막 잭슨도 골 넣고 막 이러니까 아, 특히 루디. 네, 루디가 너무 잘하.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까 또 막 거기서 리버풀 거기서도 막 부진의 원인이 루이스 디아스의 이적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없지 않아 있는 게 루디가 솔직히 전 지금 이렇게 오히려 잘 된 게 압박도 너무 좋고 체력이 그냥 그 나이대 선수에 비해서 아니면 그냥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도 너무 좋은 네, 편이어서 부상도 잘 안 당하고 심지어 루디가 전 장점이 공을 잘 안 뺏긴다 그쵸. 같거든요. 사실 그 자리에 이제 르로이 사네시가 있었을 때는 네. 거기서 그걸 뺏겨가지고 역습 먹고 이런 게 뺏기면 안 돌아와요. 못 돌아오지. 안 네.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다른 저는 점을 생각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이런 국대 경기에서 자신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 본인이 심지어 네, 다음 경기 북아일랜드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뭐 골이든 어시든 뭔가 어쨌든 활약을 할 만한 그런 활약상을 보여야 리버풀 가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한 수 아래 낮은 팀들인데 사실 룩셈부르크 그다음 팀인 북아일랜드면은 여기서 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본인도 이제 독일 대표팀 와서 훈련을 할 때 추가적으로 슛 훈련을 더 했다고 했을 정도로 좀 자기 자신도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일한테는 다행인 소식이 같은 A조에서 슬로바키아가 북아일랜드한테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슬로바키아한테 졌잖아요, 독일이. 네. 그래서 그때 예전에 얘기했던 걸로 슬로바키아가 만약 이대로 전승을 하면은 독일과 마지막에 다이다이를 떠야 되는데 이러면은 진짜 독일이 2등 갈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슬로바키아가 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독일이 A조도 그나마 좀 조 1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볼만 한데도 승점이 지금 같은 게 아니 이게 당연히 독일이 1등으로 올라가야 되는 꼴조예요, 네. 꼴조. 상대밖에 없거든요. 꿀존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6점 뭐 1, 2, 3등이 다 같은 6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체급 차이라는 게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 그 이제 슬로바키아전이 사고였어, 사고. 네. 그쵸. 저 진짜 사고였다고 진짜 생각해요. 사고였던 거 네.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독일, 북아일랜드, 슬로바키아가 승점 6점으로 현재 1, 2, 3위에 잘 위치해 있고
룩셈부르크가 3패로 승점 자판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한국 시간 화요일 새벽 북아일랜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가 이제 슬로바키아한테 이겼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많이 쓰는 그 부등식 있지 않습니까? 2대0, 2대0, 4대0 북아일랜드 승? 뭐 농담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독일은 이걸 무조건 이기고 가야지 이제 A조 1등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참사가 나지 않았으면 좋은 쪽으로 나야죠. 좋은 그러니까 쪽으로. 참사가 좋은 네, 쪽으로. 좋은 쪽으로 참사가 나야. 그렇죠. 좋은 쪽? 네, 좋은 쪽. 그렇죠. 근데 참사라고 부르면 그쵸. 안 되죠. 사실 독일이 북아일랜드를 이기는 거는 피파 랭킹 차이나 이런 걸 볼 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겨야죠. 이겨야죠. 아, 독일이. 근데 이렇게 이겨야 독일이 그 월드컵 떨어지면은 분데스리가에도 이상이 생긴다니까. 근데 예전부터 독일이 잘해야 네. 분데스 팀들이 잘하고 그쵸. 아,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참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니, 독일이 떨어지면은 분데스리가가 망해서 막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100%. 자국리가 분데스리가 수준이 선수가 그따오니까 독일이 떨어지지 말라고. 나겔스만 화이팅. 나겔스만 화이팅.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뉴스는 독일 U21 대표팀인데 여기 진짜 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사실 하려고 명단 써놓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명단 정도만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자. 설마 이기겠지 한 마인드로 아니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 멍청이들이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인업 정도만 소개하려고 했지만 충격적인 독일 U20 팀이 패배를 했는데 그리스 U21 팀한테 2대3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발 라인업으로는 이제 슈트가르트 뛰고 있는 자이먼 키퍼가 나왔는데 뭐 타임라인을 뭐 사실 라인업 소개할 필요는 없고 자세히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초반부터 이제 독일이 4-4-2로 나왔는데 4-4-2로 나오니까 뭔가 팀이 정돈이 안 되고 계속 앞에 크로스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후방 빌드업이 흔들렸고 11분에 이제 그리스가 프리킥 장면에 선제골을 넣고 그 다음 이제 15초 만에 이제 골 장면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키퍼가 실수를 합니다. 네. 뭐 되도 않는 자이먼 골키퍼가 실수를 해가지고 치마스한테 실점하면서 예전에 이제 분데스에 있었던 선수인데 치마스 2부 리그에서 네. 0대2 실점을 하면서 12분에 0대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분에 바이퍼가 노마크 찬스에서 헤딩을 골대 맞추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엘말라 웨드라고가 투입되면서 경기가 반전이 됩니다. 53분에 엘말라의 슛 흘러나온 것을 이제 호펜하임의 다마르가 마무리하면서 1대2 그리고 58분에 코너킥에서 톰 로테가 헤딩을 넣으면서 2대2가 됐지만 80분에 이제 그리스 선수한테 중거리 한 대 얻어맞으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독일 U21 대표팀은 2021년 11월 폴란드한테 4대0 패배 후 4년 만에 유로피안 챔피언십 예선 조별리그에서 패배를 당했고 3달 전 이 대회 결승전까지 갔거든요. 독일이. 근데 이제 안토니오 디 살보의 전술 선택이 또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경기만 보면 사실 어떻게 결승에 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쨌든 3대2 그러니까 3골을 먹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은 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비수가 누군지 저 기억이 안 9번 나는데 선수가 뭐 네네. 바이폰가? 근데 트레솔린가? 그 그래서 라인을 안 맞췄어요. 지 혼자. 맞아요. 근데 그래- 공격수라 사실 네. 이건 얘네가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세트피스 인정 그것까지 보고 아 네. 이건 먹힐만 했네. 근데 두 번째 골 같은 시점은 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경기력 자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두 번째 같은 거는 잘하다가도 기빠지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2대2를 따라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네. 그렇죠.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먹히면 와 누가 기가 안 빠지겠어. 그 기세를 네. 딱 넘겨줄 수밖에 가. 그러니까 1대0 돼서 아이 먹힐 수도 있지 잘해보자 이랬는데 뒤에서 네. 그러다가 갑자기 카리우스 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골이랑 그 세 번째 골 먹힌 거는 아 그래 상대방이 잘했으니까 먹힐 수 있다. 근데 그런 두 번째 골 같은 그런 걸 먹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지고 이기고가 엄청 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전술도 아쉬웠지만
그 골키퍼 자이먼이 너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면 거기서 째끼려고 생각을 한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어처럼 그막 이렇게 좀 한 페널티 박스 좀 이렇게 나와 근데 있는 나온 상태, 조금 나온 쪽에서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째끼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다 치는데 네. 와 이 그냥 골라인 바로 앞에서 째끼려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 진짜 저걸 누가 할까? 아 그거에 진짜 저 네. 전날 막 노이어 스페셜 보고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네. 지하철에서도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그래서 오씨 와우 이걸 하려고 야 이걸 먹혀 이러고 그 친구 사고 한번 저지르겠다. 네, 그 장면 보면서도 놀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독일 U21 대표팀은 이제 그 다음 경기 여기도 북아일랜드네요. 북아일랜드 경기를 앞두고 있고 이제 몰타, 조지아, 라트비아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초반에 많이 대승을 거둬놔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냥 사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한테 진 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한 경기 지긴 했지만 수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독일 U21 대표팀 소식까지 마쳤으니 이상으로 마이스터 샬레 81화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